되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개인주의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명 있고 또 다른 개인이 있을 때 이것은 2다. 즉 1 더하기 1은 2다. 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게 개인주의고, 집단주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여기도 개인이 한 명 있고 또 다른 개인이 있는데 이것은 2보다는 더 크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집단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주의 같은 경우는 개인의 합이 전체와 같다가 되는 것이고, 집단주의 같은 경우는 개인의 합이 전체보다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집단주의예요. 그리고 어떠한 이익이 상충을 했을 때 이 개인주의의 경우는 개인의 권리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집단주의의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어떤 사회나 전체적인 이익을 조금 더 챙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로 조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A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A 도시는 한 국가에 굉장히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GDP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는 어떤 교육이나 문화, 정치 하나도 빠질 것 없이 많은 것이 발달한 도시예요. 한국이 약간 서울 같은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하나 있고 중간에는 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댐 옆에는 B라는 시골 마을이 존재하게 돼요. 이 시골에는 약한 노인 50여 명이 살고 있어요. 어느 날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범람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이 도시가 수몰될 위기인 거고, A 도시에 있는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대로 있으면은 A 도시가 잠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댐을 폭파시켜야 합니다. 이 물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고위 관료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린가요? 이 댐을 폭파시키게 되면은 이 B 시골 마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수몰 당할 거예요. 즉 A 도시를 지켜야 된다. 이 댐을 폭파시켜서 A 도시를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집단주의의 주장일 수 있고, 아니다, 이 A 도시를 포기하더라도 이 B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을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개인주의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 시골 마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병든 사람이니까 제가 좀 아프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병든 사람 10명이 살고 있고, 여기에 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청년은 매우 건강하고 아픈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길동의 장기를 이 사람들에게 이식을 해주게 되면은 아픈 10명은 확실히 낫게 되겠지만 이 길동이라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죽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골 마을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도시를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집단주의의 주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시고, 길동이를 살려야 된다라는 주장은 개인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개인주의랑 집단주의 어떤 것이 더 옳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 통계를 가지고 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여기서 A 도시 그리고 B라는 시골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병든 사람 10명과 길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A 도시를 지키느냐, 이 병든 사람들을 지키느냐, 이 주장이 집단주의의 주장인 것이고, B 시골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길동을 지켜야 된다 라는 주장이 개인주의의 주장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둘 중에 어떠한 것이 정답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사례에서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해요. 하지만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A 도시를 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많았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 길동이를 지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즉 만약에 진짜로 정답이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둘 개 다 같은 대답이 나왔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개인주의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기주의가 되는 거고, 집단주의가 안 좋게 발달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피해가 가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쉽게 말하면은 우리 코로나 때 한국 같은 경우는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었죠. 이제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사회는 좀 피해를 줘도 된다라고 하는 게 개인주의가 잘못 발달된 이기주의의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우리의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 같은 것들로 이런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체주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회를 이기란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가 매우 좋지 않게 발전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의 나치즘이 되는 것이죠. 이때 유대인과 집시와 장애인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 학교폭력의 예시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을 집단 따돌림을 시켰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즉 방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독일의 나치즘 시대에 개개인들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이런 행동들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가 잘못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전체주의 상황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자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권에는 대표적으로 개인의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늘이 내려주신 것, 거부할 수 없는 존재, 즉 신과 같은 존재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가침 영역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명목의 헌법이 많이 제정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책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세금 제도입니다. 세금을 만약에 모든 국민, 우리나라 5천만 명 국민이 모두가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낸다면 이건 굉장히 공평할 수 있겠지만 누진 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훨씬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두 가지의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금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전체주의적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